네, 안녕하세요. CS 프로젝트 1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트랜잭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면서 트랜잭션이 어떻게 일관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트랜잭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트랜잭션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금융거래나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트랜잭션의 개념, 특징, 동작 방식, 그리고 이를 다룰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조 설명은 나중에 조금 해드릴게요. 먼저 목차입니다. 트랜잭션이란 특징과 동작 방식, 상태, 트랜잭션의 예시, 문제점, 병행 제어 기법, 그리고 격리 수준 예시, 그리고 소감 Q&A, 그리고 저희 조 역할 분담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럼 트랜잭션이란 무엇일까요?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변경하는 갱신 작업, DML을 트랜잭션이라는 하나의 논리적 단위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돈을 이체할 때 출금과 입금이 하나의 작업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금융거래, 재고 관리 시스템, 온라인 쇼핑몰 등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시스템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트랜잭션의 목적과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트랜잭션의 주된 목적은 데이터의 무결성과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트랜잭션은 모든 작업이 완벽하게 처리되거나 실패할 경우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이체하다가 오류가 발생하면 이체한 사람은 돈이 이체되었는데 입금받은 사람은 입금이 안 들어오거나 입금 또는 출금이 중복적으로 처리되었다는 기이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은 이러한 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실패 시 데이터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불완전한 상태로 남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여러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데이터를 갱신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트랜잭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랜잭션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애시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원자성이란 트랜잭션 내 모든 작업을 하나의 단위처럼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은행 이체 작업에서 출금과 입금이 모두 성공해야지만 트랜잭션이 완료됩니다. 만약 하나라도 실패되면 전체 작업이 취소됩니다. 두 번째로 일관성이란 트랜잭션이 끝나면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일관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즉, 트랜잭션 중 데이터가 변경되어도 최종 결과가 항상 일관된 데이터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독립성이란 여러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될 때, 한 트랜잭션의 결과가 다른 트랜잭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각 트랜잭션은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구성이란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그 결과가 시스템 오류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저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트랜잭션의 결과가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트랜잭션의 동작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이 시작되면 하나의 작업 단위로 묶이게 됩니다. 작업 수행, 여러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트랜잭션 내 수행됩니다. 이를 작업들은 메모리로 임시 저장되고 커밋을 하면 커밋이란 그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작업 결과를 영구히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합니다. 이 과정을 커밋이라고 합니다. 롤백, 반대로 트랜잭션이 실패하면 모든 작업을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립니다. 이를 롤백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트랜잭션의 실행 과정에선 여러 상태를 거칩니다. 각 상태는 먼저 활성은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수행 중인 상태입니다. 트랜잭션이 시작되면 이 상태가 되고 부분 완료 부분 완료에서는 트랜잭션의 모든 작업이 실행되었으나 아직 최종 방향인 커밋 상태가 되기 전의 상태입니다. 완료는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어 모든 작업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 결과가 되면 트랜잭션의 결과가 영원히
저장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패하면 트랜잭션은 실행 중인 오류가 발생하여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때 트랜잭션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철회는 실패한 트랜잭션이 롤백되어 트랜잭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시를 좀 더 들어서 은행 송금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좌 A에서 만 원을 인출하고 계좌 B에서 만 원을 입금하는 과정을 한 개의 트랜잭션으로 묶습니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인하여 계좌 A에서는 만 원이 차감되었는데 계좌 B에서는 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만약 위와 같이 인출은 성공했는데 입금에는 실패하면 일관성에 방금 설명했던 애시드의 C가 보장되지 않아 이 트랜잭션이 롤백이 됩니다. 그 트랜잭션은 작업이 모두 성공해야만 완료되고 만약 하나라도 실패하면 롤백을 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존합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쇼핑몰의 고객 주문 상태도 트랜잭션이 사용됩니다.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커밋되면 작업 1번에서 있는 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서 고객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재고가 감소하여 재고 감소가 업데이트되고 고객 주문 내역이 새로 인설트가 됩니다. 고객의 정보 갱신, 재고 감소, 주문 내역의 기록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관리합니다. 어느 작업이라도 실패하면 트랜잭션을 롤백하여 모든 변경 사항을 취소합니다. 트랜잭션 병행 실행 시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실된 갱신이 있습니다. 분실된 갱신은 두 트랜잭션이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갱신하면 한 트랜잭션의 결과가 다른 트랜잭션에 의해 덮어 씌워져 갱신이 분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수정하는 동안 B 트랜잭션도 동일한 데이터를 수정하여 A의 수정 내용이 덮어 씌워져 사라지는 것을 분신대 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순성이 있습니다. 모순성은 하나의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갱신 중일 때 다른 트랜잭션이 간섭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수정하는 중에 B 트랜잭션이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면 데이터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연쇄 복귀가 있습니다. 연쇄 복귀는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패하면 이를 참조한 다른 트랜잭션도 함께 실패하여 롤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트랜잭션 A가 실패하면 A가 갱신한 데이터를 참조한 B 트랜잭션도 함께 롤백이 됩니다. 이러한 롤백 되는 것을 연쇄 복귀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비완료 의존성이 있습니다. 비완료 의존성은 한 트랜잭션이 완료되기 전에 다른 트랜잭션이 해당 데이터를 읽으면 잘못된 데이터를 참조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비완료 의존성 또는 더티 리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인설트하다가 실패했을 때 B 트랜잭션이 그 데이터를 참조하는 경우 비완료 의존성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병행 제어 기법에 관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병행 제어 기법은 로킹입니다. 로킹은 트랜잭션이 특정 데이터에 접근할 때 잠금을 설정하여 다른 트랜잭션이 동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로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S로킹, 공유 잠금은 여러 트랜잭션이 동시에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 트랜잭션이 같은 데이터를 읽고 있다면 둘 다 S록을 획득하여 데이터를 읽을 수 있지만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공유 잠금은 SQL 문이 실행될 때 자동으로 관리되며 단순히 데이터를 조회하는 셀렉트 문에 의해서 설정됩니다. 하지만 자동이 아닌 개발자가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엑스락, 베타적 잠금은 특정 트랜잭션만 데이터를 읽고 쓰게 할 수 있게 합니다. 한 트랜잭션이 엑스락을 획득하면 다른 트랜잭션은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 트랜잭션이 엑스락을 획득하고 데이터를 수정하고 있다면 다른 트랜잭션은 A가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엑스락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걸리는 잠금입니다.
로킹은 데이터 간의 충돌을 방지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잠금이 길어지면 성능 저하나 교착 상태, 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드락은 두 트랜잭션이 서로가 필요한 자원을 잠그고 있어 무한 대기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데드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상호 배제, 점유 대기, 비선점, 그리고 순환 대기를 데드락이 발생하는 네 가지 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데드락은 두 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서로 필요한 자원을 기다리면서 무한 대기 상태에 빠지는 문제입니다. 이건 나중에 저희가 살짝 그 디비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각 조건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호 배제가 있습니다. 상호 배제에서는 자원은 한 개의 트랜잭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한 트랜잭션이 특정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 다른 트랜잭션은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로 트랜잭션 A가 데이터베이스에 레코드 1에 대한 잠금을 가지고 있을 때 트랜잭션 B는 레코드 1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점유대기가 있습니다. 점유대기는 트랜잭션이 하나 이상의 자원을 잠그고 있어서 동시에 다른 자원을 요청하여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예시로는 트랜잭션 A가 자원 X를 점유하고 있으면 자원 Y를 요청하고 트랜잭션 B가 그 A가 갖고 있는 자원 Y를 점유하고 있어서 자원 X를 또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비선점입니다. 비선점은 다른 트랜잭션에 의해 점유된 자원을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즉 자원을 점유한 트랜잭션이 자원을 자발적으로 해제할 때까지 다른 트랜잭션은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로 트랜잭션 A가 자원 X를 점유하고 있는 동안 트랜잭션 B가 이를 강제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트랜잭션 A가 자원 X를 해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순환 대기가 있습니다. 순환 대기는 트랜잭션들이 순환적으로 자원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트랜잭션 A가 자원 X를 기다리고 있고 트랜잭션 B가 자원 Y를 가지고 있어 A는 B를 기다리고 있고 B는 X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순환 대기를 형성합니다. 이 데드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 할당 시 시간 제한을 두거나 데드락 회피 알고리즘, 이건 은행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먼저 자원 할당 시 제한은 트랜잭션이 자원을 기다리는 시간을 제한하여 일정 시간 내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트랜잭션을 중단시키는 방법입니다. 각 트랜잭션에 대해 자원 요청의 시간 설정하여 타임아웃 시간이 지나면 트랜잭션을 롤백하거나 재시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 알고리즘은 시스템이 자원을 할당하기 전에 요청이 시스템의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을 할당했을 때 모든 트랜잭션이 완료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안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자원을 할당하고 그러지 않다면 요청을 대기 상태로 놓습니다. 이게 뭐죠? 오라클 계정 HR 계정을 사용해서 데드락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플로이 테이블을 이카피라는 테이블에다가 복사를 합니다. 해서 이제 인플로이 아이디가 100과 101번인 스티븐 킹과 니나 컥처라는 사람의 샐러리와 이름이랑 인플로이 아이디를 조회해 봅니다. 하고 이제 오토 커밋을 끄고 이제 보시면 이 왼쪽 스크립트 파일에 이쪽이 트랜잭션 A 그리고 이 오른쪽 파일에 있는 이 업데이트 분들이 트랜잭션 B입니다. 이렇게 DML을 오토 커밋을 해제한 상태로 이렇게 한 스크립트 파일에서 여러 번을 이렇게 커밋하기 전까지 묶은 단위가 이제 트랜잭션이고요. 여기서 일단 트랜잭션 A에서 스티븐 킹의 샐러리를 500을 증가를 시킵니다. 이 상태는 아직 커밋이 되지 않은 상태로 트랜잭션 A에서는 조회했을 때
24,500으로 결과가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지만 트랜잭션 B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어, 이어서 트랜잭션 B에서 101번 니나 콕처한테 샐러리를 1,000을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도 트랜잭션 A는 해당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각자 트랜잭션 A는 스티븐 킹의 샐러리를 잠금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고 트랜잭션 B에서는 니나 콕처의 샐러리를 그러니까 이 데이터 행을 잠금을 획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트랜잭션 A가 101번의 샐러리를 수정하기 위해 접근을 합니다. 하면은 지금 트랜잭션 AD가 read data from contain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는 이제 트랜잭션 B가 101번에 대한 잠금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101번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면서 잠금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 A는 해당 잠금이 해제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트랜잭션 B까지 잠금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랜잭션 A가 잠금을 갖고 있는 100번에 대해서 접근해버리면 똑같이 서로 잠금을 요구하면서 잠금한 데이터를 요구하면서 무한 대기가 걸리기 때문에 트랜잭션 A에서 여기 오류 내용 자세히 보시면 deadlock detected while waiting for resource라고 이제 DBMS가 알아서 데드락을 감지해줘서 감지하여 이 두 번째 101번에 접근했던 내용을 취소하고 오라클에서는 데드락이 발생하면은 그 데드락이 발생한 부문을 취소하고 그 이전 내용을 커밋하기를 유도를 하게 됩니다. 해당 상태에서 트랜잭션 A가 커밋을 해버리면 트랜잭션 B가 그 트랜잭션 A가 갖고 있던 잠금이 해제가 되어 정상적으로 두 번째 명령이 실행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두 번째 트랜잭션 B도 이제 커밋을 해버리면 네, 이제 두 번째 A 트랜잭션 B가 수행한 결과도 이제 커밋이 되어 테이블을 조회해 보면 스티븐 킹에는 트랜잭션 A에서 처음 수행한 이 업데이트 문만 반영이 되고 데드락이 발생한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이고 트랜잭션 B가 수행한 첫 번째 부문 그리고 두 번째 부문 전부 다 반영된 모습으로 23,500, 18,000으로 이렇게 변경된 모습입니다. 해서 데드락에 대한 실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낙관적 병행 제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기법은 트랜잭션 수행 동안 충돌 검사를 하지 않고 트랜잭션이 완료할 때 충돌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낙관적 병행 제어는 트랜잭션 간 충돌 가능성이 낮다고 가정하고 모든 트랜잭션을 동시에 실행한 후에 최종 단계에서 충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충돌 한 트랜잭션 중 하나를 롤백하여 다시 실행합니다. 이 방법은 트랜잭션 충돌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환경에서 뛰어나지만 충돌이 잦은 경우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관적 병행 제어입니다. 이 방법은 낙관적 병행 제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트랜잭션이 시작되자마자 잠금을 설정하여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빈간적 병행 제어는 트랜잭션 간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고 데이터에 대한 잠금을 일찍 생성하여 충돌을 방지합니다. 이 방법은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환경에서 유용하지만 잠금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병행 제어 기법으로는 타임스탬프 기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각 트랜잭션에 공유한 타임스탬프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트랜잭션의 순서를 정해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타임스탬프 기법은 트랜잭션 간의 순서를 보정하고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타임스탬프 기법은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잭션의 순서가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병행 제어 기법 중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기법은 버전 병행 제어입니다.
MVCC라고도 하고요. MVCC는 여러 버전의 데이터를 유지하여 트랜잭션이 특정 시점의 데이터, 이거 스냅샷을 말합니다. 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스냅샷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스냅샷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특정 시스템의 데이터 상태를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법으로 트랜잭션이 항상 동일한 데이터의 상태를 참조하여 다른 트랜잭션이 항상 데이터에 대한 갱신 작업을 하여도 데이터 참조의 무결성을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트랜잭션 A가 데이터 X를 여러 번 조회하는 도중 트랜잭션 B가 데이터 X를 수정하여도 트랜잭션 A는 데이터 X에 접근한 시점의 데이터를 참조하기 때문에 트랜잭션 B의 수정 작업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데이터 버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버전은 수정할수록 만들어지는 버전이 있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행 제어는 데이터베이스 일관성과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법이면 로킹, 낙광적 제어, 기간적 병행 제어, 타임스탬프 기법, 다중 버전 병행 제어 모두 데이터베이스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랜잭션의 격리 수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의 격리 수준은 여러 트랜잭션이 동시 실행될 때 트랜잭션 간의 상호작용을 제어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높은 격리 수준은 데이터의 일관성을 높이지만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격리 수준에는 다음 네 가지 혹은 0레벨부터 3레벨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uncommitted read입니다. 이것이 0레벨이죠. 가장 낮은 격리 수준으로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티 리드라는 부정 판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티 리드란 커밋되지 않은 잘못된 데이터를 읽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리드 커미티드가 있습니다. 레벨 1입니다. 커밋된 데이터만 읽을 수 있으며 더티 리드라는 부정 판독 문제를 방지합니다. 리드 커미티드에서는 트랜잭션이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읽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즉 커밋된 데이터만 읽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커밋되기 이전의 상태일 때 다른 트랜잭션에서 잘못된 값을 참조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위드 커미티드에서는 동일한 트랜잭션 내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번 읽었을 때 그 값이 다른 트랜잭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를 repeatable read라고 하며 이 문제는 다음 트랜잭션 격리 수준인 repeatable read에서 해결됩니다. 리드 커미티드의 장점으로는 버티 리드를 방지하고 트랜잭션이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이 읽을 수 없게 함으로써 잘못된 데이터의 참조를 방지합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성능과 데이터 일관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리드 커미티의 단점으로는 non-repeatable read라는 비반복 판독 문제로서 동일한 트랜잭션 내에서 데이터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아 특정 데이터를 반복해서 읽는 동안 다른 트랜잭션이 해당 데이터를 수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repeatable read가 있습니다. repeatable read는 트랜잭션이 항상 데이터의 특정 시점을 참조하도록 보장하여 non-repeatable 문제를 방지합니다. 이 문제를 방지하는 동안 트랜잭션 내에서 데이터를 여러 번 읽어도 항상 동일한 결과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repeatable read에서도 팬텀 리드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팬텀 리드는 다른 트랜잭션의 삽입 연산에 의해 이전 범위 조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데이터가 다음번 조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는 직렬화가 있습니다. 가장 높고 엄격한 격리 수준으로 트랜잭션을 순차적으로 실행하여 모든 문제를 방지하고 완벽한 정합성을 보장하는 레벨입니다. 이 레벨에서는 고립 정도가 높아 팬텀 리드가 나타나지 않지만 성능이 가장 낮음으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레벨 1인 미드 커미트의 예시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트랜잭션 A가 시작되어 고객 계좌에 잔액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트랜잭션 A는 아직 커밋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트랜잭션 B가 시작되어 동일한 고객 계좌에 잔액을 조회하려고 합니다.
레벨 1인 미드 커미티드 격리 수준에서는 트랜잭션 B는 트랜잭션 A가 커밋되기 전에 잔액인 100만 원을 읽습니다. 이후 트랜잭션 A가 커밋되면 이때부터 모든 트랜잭션이 50만 원으로 수정된 잔액을 읽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non-repeatable read입니다. 레벨 2인 repeatable read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 A가 시작되고 고객 계좌에 잔액을 줘야 합니다. 이때 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후 트랜잭션 B가 시작되어 동일한 고객 계좌에 잔액을 50만 원으로 수정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레벨에서는 트랜잭션 A가 동일한 데이터를 다시 조회할 때 처음 조회한 값인 100만 원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즉, 트랜잭션 A가 끝나기 전까지는 트랜잭션 B가 잔액 50만 원으로 수정한 이후에도 트랜잭션 A는 여전히 100만 원을 줘야 합니다. 트랜잭션 A가 완료된 후에야만 트랜잭션 B의 수정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잔액이 50만 원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앞서 말했듯 트랜잭션의 격리 수준에 따른 고립 정도와 성능을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레벨이 낮아질수록 성능에는 좋지만 고립 정도가 낮아서 위에서 말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레벨이 높으면 고립 정도가 높아 위에서 설명한 많은 문제점들을 잡아내겠지만 성능 저하라는 단점도 가져가게 됩니다. 이 이미지는 위에 설명한 격리 수준에 따른 문제점들을 레벨별로 나타내준 그래프입니다. 0레벨 격리 수준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최고 높은 직렬화 레벨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디 갔어요? 요약을 조금 해드리자면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변경하는 갱신 작업 DML을 트랜잭션이라는 하나의 논리적 단위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랜잭션의 주된 목적은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과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트랜잭션은 모든 작업이 완벽하게 처리되거나 실패할 경우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빠르게 소감으로 넘어가면, 앞서 트랜잭션 개념과 트랜잭션 애시드 특성, 트랜잭션 관리의 중요성, 격리 수준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트랜잭션의 주제로 삼아 발표하면서 저희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DBMS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랜잭션의 애시드 특성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게 되었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격리 수준과 병행 제어 기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역할 분담으로는 송문희 님이 조장 PPT 제작 그리고 대본 제작 및 수정을 할 거요. 제가 자료조사 발표 그리고 대본 최종 확인하고 기영원 님이 자료조사 자료 정리 대본 수정하였고 김창범 님이 자료조사 자료 정리 PPT 정리하였고 김우리 님이 자료조사 자료 통합 및 최종 정리를 하였고 송호성 님이 자료조사와 자료 정리를 하였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없는 걸로 알고 그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